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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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요일 날 세도반 오리엔테이션에 오실 거지요? 예. 꼭 오십시오. 저 7월 학예정진에 안영수 씨 꼭 참석하십시오. 예. 꼭 이제 공부가 그래야지 궤도에 오릅니다. 자, 어제까지는 햇빛이 쨍쨍 났는데 비가 또 오다가 다시 또 개었어요. 아까 또 버스 타고 올 때는 비가 오더니 지금 또 개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비도 오고 햇볕도 나고 막 그래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오는데 그 비 오고 햇볕 나고 하는 그 바탕인 허공은 변함이 없어. 비가 와도 비에 젖지 않고 햇볕이 와도 그을리지 않아요. 햇빛이 뜨거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작용이다. 나툼이다. 씀이. 작용, 나툼, 씀이. 우리 그때 양양 갔을 때 그 파도 봤지요? 보니까 어때요? 파도와 물이 두 개던가요? 안영수 씨?
파도와 물이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요새 계속 제가 허공과 성품에 대해서 백봉 선생님의 유명한 그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허공 본문이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의 주인공, 허공을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허공, 우리가 이렇게, 저도 그 백봉 선생님한테 와서 공부를 하면서 아, 맞다. 내가 허공 속에서 살고 있는데 허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진짜거든요. 맨날 그 모습에만 다 들어가 있지, 그 모습들을 담고 있는 허공에 대해서는 정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여기를 딱 오니까 백봉 선생님이 허공으로서 있나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뻥치는 거지. 왜냐면 맨날 허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지구가 허공에 둥 떠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있으니까 결국 나는 허공에 있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맨날 구별하고 살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시방에 모든 방위가 있어도 뭐요? 한 뭉덩거리거든요. 크게 보면은.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를 않았어요. 지금 백봉 선생님이 계속, 제가 요새 그 허공에 관한 법문을 계속 발췌를 해서 하는 이유도, 내가 지금 우리가 그 옛날 학교 그 과학 시간에 배웠거든요. 모든 천체가, 별도 났다가 죽는다. 별도 태어났다가 죽잖아요. 뭐 주기가 있단 말이죠. 사람만 이게 났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별도 났다가 죽는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 그때는 그런 거 막 배우고 이래도 그냥 별도 그렇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을 했지. 근데 여기 와서 가만히 보니까 허공 중에 그 별을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로 잠재해 있다가 어떤 인연과 조건이 딱 맞으면 하나의 신성이 생긴단 말이죠. 그랬다가 또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가다가 그 별이 소멸이 된다. 그 가만히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참 이게 신비하다고 하나 신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 허공이라는 것이 온갖 모습을 다 나타낼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의지를 하고 있다가 이 모습들이 또 그 허공으로 사라지는구나. 그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단 말이죠. 그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 그리고 우리 성품은 가만히 보면 우리는 맨날 여기도 있지만 뭐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자고 뭐 공부하고 꿈꾸고 일하고 뭐 보고 듣고 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물에 관해서만 늘 관심이 있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바탕자리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바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영수 씨 이해되시죠? 예.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 내용물은 뭐예요? 자체성이 없어서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거든. 근데 그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런 것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성품을 알려고 하면 허공을 파악을 하지 않으면 그건 성품을 안다고 할 수도 없고 파악도 되지 않았다. 백봉 선생님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양양을 갔더니 파도가 한없이 변화를 해. 파도 오면 또 파도 오고 또 파도 오고 또 파도 오고 파도 오고 쉴 새 없이 변화가 되는데 파도를 가만히 보면 파도가 물이라.
그래서 파도 곧 물이고 물 속에 파도가 잠재가 돼 있어. 어떤 인연과 조건이 오면 파도가 그냥 물로 나타나는 거라.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허공에 모든 요소들이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모습이 그냥 나타나는 그런 그 허공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재되어 있는 것이 뭐지요? 허공도 텅 비어 있고 공성이고 그 모습을 또 다 공성이라. 그래서 수많은 요소가 허공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만약 허공이 어떤 실체가 있고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요소가 실체가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서로 포함이 안 돼가 있겠죠. 이것이. 근데 이것이 파악이 돼야 된다. 파악이. 그래서 모든 바탕이 바로 이 작용과 둘이 아니다. 그래서 허공과 성품에 대해서는 성품, 견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성품을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견성. 백공 선생님은 이 성품 보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시거든요. 왜? 성품에 대해서 알려면은 뭐만 걷어 잡아라. 허공을 걷어 잡아라. 허공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잘 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허공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성품과 같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성품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정도 해갖고는 성품을 봤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냥 이해의 차원이죠. 그러니까 나의 성품은 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본래의 나의 성품은 가도 끝이 없고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수많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어났다 꺼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내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면 써도 뭐 닳거나 뭐 요만큼 저장이 돼 있어서 자꾸 다 쓰면 없어져 제로 돼 버리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텅 빈 곳에서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무한정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생각과 또 좋고 나쁘고 하는 이런 감정들이 그냥 무수하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무수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나의 성품. 그래서 오늘 그 문자 보면은 허공에서 산하대지가 나와서 의지하고 있으니 허공을 무시할 수 없고, 처음에 제가 이런 그 법문을 들었을 때는 허공에서 그렇지 우주가 나왔지, 우주가 나왔으니까 허공을 무시할 수 없고 그렇지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계속 이제 이렇게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게 무시할 수가 없고, 이 말이 굉장히 당신이 마음에 깊은 뜻이 있는, 무시할 수가 없고, 이 말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들으면 그래 우주가 허공에서 생겼으니까 허공을 무시할 수 없지,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백봉 선생님은 이런 말 속에 굉장한 뜻이 내포가 되어 있다 지금. 그러니까 온갖 우주가 온갖 모습을 다 나타내고, 그 모습이 내 몸뚱이도 마찬가지죠. 허공 중에 나타내서 또 허공으로 사라져. 허공에서 사라지니까 이 허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살다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보통 사람은 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허공 중에서 났다가
너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니?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뭐가 부처되는 거냐? 부처되는 건 뭐냐? 이렇게 누가 딱 물었어요. 너 뭐가 부처되는 거니?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 부처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거 아는 것이 부처되는 것이거든. 부처가 뭐 어디 뭐 손가락 불 붙여서 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 진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지? 이렇게 되게 의문이 팍 나. 그렇죠? 의문이 팍 나요. 그때는 뭐예요? 몸뚱이 내로 쏙 들어가니까 진짜 궁금한 거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허공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가 또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버려. 허공에서 왔다가 허공으로 간다라고 말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허공에서 산하대지가 나와서 또 거기에다가 허공에다가 의지하고 있으니 허공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내 성품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무정물인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입을 통해서 말을 하니까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막 좋아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보고 듣고 다 하면서도 그 내용물에는 관심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이래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것의 그 바탕 배경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보림선언 오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림선언에 오기 전에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이죠. 생각을 안 해봤어. 우리 몸도 의지하고 있는 허공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살면서 내가 쓰는 마음, 감정이 나타나는 배경도 바탕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무시한다 무시 안 한다 이것도 없어.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백봉 선생님이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없다고 하지만 좋다는 감정도 일으키고 싫다는 감정도 일으키니까 그 감정을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바탕자리를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너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이 문제에 어찌 의심이 생기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 문제에 의심이 생기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안 될걸요? 한 10만 명 중에 1명 정도 될걸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좋다고 싫다고 싸우고 있다 없다고 시비가 붙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이렇게 하는 나의 성품짜리 또 온갖 모습이 다 있는 바로 그 허공짜리 이 자리를 우리가 파헤쳐 보자 이 말이거든. 지금 파헤쳐 보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의심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그러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내 성품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내 성품을 알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면 첫째는 뭐가 돼야 되느냐? 연기와 공리가 파악이 돼야 되거든. 연기와 이것이 파악이 돼야 된다. 이것을 파악하는 거는 뭐라고 했죠? 이걸 파악하려면 뭘 하면 된다고 했죠? 연기와 공리를 파악을 하려면 이해하고 파악하려면 뭘 하면 된다고? 모습 공식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모습 공식을 계속하면
뭐가 되느냐? 연기와 공리가 저절로 파악이 돼. 모습 공식을 하면, 그래서 자덕신 보살님 그 덕심이라고 하셨대. 자자를 빼버렸대. 자덕심이면 자덕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나? 하여튼 여자들은 세자에다가 심 아니면 뭐 화 아니면 행자를 붙이니까 모습 공식을 철저하게 해야 해요. 근데 모습 공식을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될 거. 최정한 것은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될 게 뭐라고? 변하는 도리.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도대체 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 이 공부가 이빨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뭐 막 지식을 많이 쌓고 막 엄청난 분량을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 전부 말이 뭐예요? 변하는 도리 설명하는 거야. 무상과 무아를. 그런데 그렇게 책을 막 읽으면 왜 되느냐? 자기 깜냥대로 이거를 보기 때문에 그 뜻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거하고는 108,000이라. 108,000이라. 안영수 씨,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인지가 됩니까? 인지까지는 안 가지만 가슴 조금 조금 한 1년 됐지요. 젖어. 근데 그게 한 1년은 가야 되더라고. 그게 진짜 참 변한다는 거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다른 거 하지 말고 변하는 거를 잘 보라 이 말입니다. 변하는 걸. 내가 숨을 이제 나중에 바탕공식 할 때 호흡으로 하려고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게 뭐예요? 자덕신 보살님, 변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 숨을 쉰다라고 해요. 숨을 쉰다. 숨을 쉰다 해버리면 호흡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는 걸 못 봐. 숨을 쉰다에 호흡이 변하는 것이 그냥 다 메모리 돼버려. 어떤 분이 하나가 되면 그렇게 잘 보일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늘 하는 게 이거지요. 자, 지금 이게 뭐예요? 그렇죠. 걸어간다잖아요. 걸어간다 이러면은 변하는 걸 못 봐. 걸어간다거든. 걸어간다는 이름에 이게 묻혀버려. 그거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냐면 이름을 먼저 딱 붙여요. 모든 행동, 감정 이런 거 딱 화를 내. 화를 내면 내가 화를 낸다 이러면 화를 못 봐. 이름에 묻혀버려. 그것이 이렇게 어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 상황이 안 보여. 이름에 묻혀버린다. 그 변화되는 것이 안 보여.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름을 붙이지 말고 보라 이거. 이름을 붙이지 마. 지금부터. 그러면 자. 나를 봐야지. 이름을 안 붙이면 어떻게 돼? 내가 왼발 내고 오른발 내고 왼발 내고 오른발 내는 걸 볼 수가 있지.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돼? 걸어간다밖에 안 돼. 걸어간다면은
내가 하는 이 변하는 도리가 전혀 안 보여.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이것이 생활 모든 전반에 적용이 돼야 돼.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변하는 도리잖아요. 그건 이름을 붙이면 뭐예요? 팔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눈에 환하게 보여.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 밥을 먹을 때도 변하는 도리로 착 보면, 변하는 도리로 보면 내가 숟가락을 가져서 밥을 떠서 입안에 넣어서 씹어서 목구멍 들어가는 게 확연하게 보여요. 예. 그런데 뭐요? 딴 생각하고 먹는 사람은 그거는 그냥 자취하고 뭐 딱 보면은 아이고 반찬이 있네 없네, 이것이 짜네 싱겁네, 뭐 고기가 있네 없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생각한다고 밥이 어떻게 해요? 밥을 먹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백범 선생님이 그걸 뭐라고 하냐, 밥에 먹힌다라고 해요. 네가 밥을 먹니? 밥에 먹히니?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99.99%는 밥에 먹혀요. 밥을 먹는 사람이 극히 드물단 말이죠.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도 실제로 화를 내이고 이제 당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화를 진짜로 내는 사람은 없어. 화를 자기가 내면 화를 냈다가 거뒀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냥 모순놀이 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변하는 이치. 이게 그 모습공식 그거를 진짜 내가 개원하고 2년이 넘어가야 조금, 2년이 넘어서 조금 그 모습공식 해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한 1년 정도면 모습공식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더 빨라질 거예요. 이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그것이 허공에 그냥 집단 지성으로 자꾸 발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습 공식에 뭐 하는 거? 변하는 거. 재행이 무상인 거. 조건 지어진 모든 모습은 변한다. 변한다. 그 처음은 이제 변한다로 계속 가지요. 가면은 처음에는 변한다의 방점이 찢겨요. 변한다를 진짜 열심히 알아요. 내가 변한다 헛것이다를 완전히 이제 늘 붙여서 하라고. 그러면 변한다를 자꾸 하면 헛것이다에 나중에 비중이 더 가게 돼 있어요. 변한다를 자꾸 하게 되면 헛것이다의 비중이 가요. 그러면 자체성이 없는 것이 그냥 이해가 돼요. 자체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연기와 공리가 다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한다?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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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수 씨도 테니스 칠 때 어때요? 변하는 도리로 공이 왔다 갔다 내 채가 가고 뛰기 다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 안 하면 테니스 못 쳐요. 어떻게 칠 거예요? 못 치죠. 그거요. 그래서 생활 전반에서 변하는 것을 자세히 보라 이 말이에요. 보고 느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화가 안 났다가 화가 일어나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화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도 변하는 도리래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변하는 도리를 잊어버려요. 그냥 뭐든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 자체에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공리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공부가 시작이 돼야 돼요. 자, 오늘 216쪽부터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 이제 자덕신보살님은 아무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꾸준히 법해 오십시오. 지금 다리가 그렇게 계시다가 절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지금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고. 변하는 돌이잖아요. 왜? 안 아프다가 아프잖아요. 아프다가 다리를 피면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보면 아프다 이러면 뭐야? 아프다 쏙 들어가 버려. 안 아프다가 아프고, 아프다가 어떤 동작을 피면은 안 아프고. 그러니까 요거를 뭘로 본다? 자꾸 변하는 도리로 본다. 변하는 도리로 본다. 변하는 도리로만 볼 수 있으면 생활이 굉장히 바뀝니다. 자, 216쪽 한번 다시 보죠. 허공이 가도 끝이 없어. 허공이라는 것은 가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가해가 없다. 가해가 없다라는 말은 가도 끝이 없는 것을 허공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하면 몇 천만리, 몇 억만리라도 마음이 가지요. 마음이 마음이 계속 가고 은하수 넘어서 가고 십몇 차원 세계도 가고 다 가도 또 갈 때가 있어. 그 다음에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허공 생각하면 엄청난 얘기예요. 몇 억만리라도 달려가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질 않습니다. 무엇이? 가도 끝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미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사무치게 생각한다면 겁이 날 겁니다. 겁이 나요. 나의 성품도 뭐야? 가도 끝이 없어서 쓰고 다 써도 마음을 쓰고 다 써도 줄어들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겁이 나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강이나 낙동강 모래알 같은 거 한 점이 아니라 한 말 갖다 놔도 꼭 같은 거 있겠는가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허공이다 이러면은 나는 몸뚱이 나는 여기 있고 저기 가도 끝이 없는 허공. 그러니까 주와 객으로 딱 나누고 있거든. 이분법이 돼 있거든. 그런데 뭐야? 내 몸도 어디에 들어가 있다? 허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은 허공 바깥에 있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내 몸이 허공 속에 있다고 지금. 어째서일까요? 어째서 내 일일까요? 우리가 비슷하게 마음을 쓴다고 해도 허공은 가도 온갖 모습을 다 놔둬도 끝이 없듯이 우리의 그 마음, 이 성품을 쓴다고 해도 꼭 같은 마음 한 번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귀여운 것으로 치자면 딸내미가 제일 귀엽지 않을까요? 하지만 딸내미 사랑하는 것도 매일 다릅니다. 100년이면 100년이 다 달라요. 1000년이면 1000년이 다 달라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저렇게 사랑스럽고 좌우간 다 달라요. 되게 사랑스러워도 어째요? 그 딸내미한테는 뭐가 붙죠? 시간과 공간이 붙어요. 그러니까 요 시간에 요렇게 이 공간에서 저렇게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딸내미를 사랑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한 번도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온갖 모습을 다 쓰고 온갖 마음을 다 써도 원칙이 딱 한 가지다. 뭐예요? 절대성에서 모습을 놔두면 이런 작용이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허공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성품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좋다 나쁘다 시비 붙고 온갖 생각 온갖 마음을 다 좋다 싫다 온갖 마음을 다 써도 그 마음을 쓰는 그 성품짜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뭐예요? 원칙이다. 뭐예요? 모든 상대성은 뭐다? 절대성의 작용이라는 거. 불림세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불림세. 참 이게 백봉 선생님의 트레이드마크. 이게 불림세. 작용이다. 나툼이다. 씀이다. 이겁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고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성, 허공의 어떤 모습이라도 내 성품의 어떤 마음씀이라도 뭐다? 전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의 작용이다. 나춤이다. 씀이다. 파도가 온갖 파도가 다 오고 별 모양의 파도가 다 와도 뭐다? 물의 나툼이다. 물의 씀이다. 우리가 그때 갔을 때는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지 않았죠. 근데 태풍이 오면 어때요? 그것이 막 몇 미터 또 밑에 지진이 일어나면 막 쓰나미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 파도 높이가.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바다인데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는 데 따라서 그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작용 나툼 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뭐다? 작용 나툼 씀이. 그래서 자덕신보살님하고 저하고 안 닮았잖아요. 자덕신보살님은 자덕신보살님대로 특징이 있고 예쁘시잖아요. 일심행은 일심행대로 일심행같이 생겼잖아요. 생겼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예요? 인연과 조건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네가 예쁘다, 네는 밉다라가 아니죠. 네 조건은 이렇다, 네 조건은 이렇다 이러면 맞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인간관계나 그 자녀를 볼 때나 인간관계도 그렇죠. 니는 그런 조건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조건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본인은 그 조건이 있는 줄을 감지가 안 되죠. 만약에 감지가 된다면 그 조건을 바라보고 그 조건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아서 그 조건에서 헤어나겠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그 이유 아닙니까? 내가 이런 조건에 매여서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나. 근데 진짜 내 조건은 뭐예요? 허공으로서의 나라예요. 진짜 조건은.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딱 원칙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절대성에서 모습을 나타면 이런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구나 태양이나 모두 절대성의 작용이에요. 절대성을 이름을 절대성이라고 했어요. 절대성, 허공, 성품 이러면 또 거기에 달라붙다죠. 사람들이 전부. 제발 이름에 좀 달라붙지 말고 절대성 하면 절대성을 가리키는 그 자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절대성 하면 이름이에요. 이름. 그 자리는 텅 비어서 뭐라고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없는데 우리가 대화를 나누려고 보고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이름을 갖다 빌려다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름을 딱 정해놓고 그 이름에 쏙 들어가 버려. 거기서 꼼짝달싹을 못해요. 절대로 그런 건 이름은 뭐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이름에 머물 수 없다. 이름은 무조건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성의 작용이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라.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라, 파도와 물은 둘이 아니라, 죽 냄비에 죽하고 끓어오르는 죽하고 둘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끓어오르는 죽이 별난 것에서 온 건줄 자꾸 안단 말이죠. 하나입니다. 우리의 작용, 우리가 이렇게 놔두고 저렇게 놔 작용, 또 우리의 마음씨의 작용, 마음씨도 작용이죠. 이렇게 좋아했다가 저렇게 싸웠다가 좋았다가 막 이러지요. 그리고 이 작용에는 무엇이 없다? 꼭 같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말로 이것이 엄청난 얘기예요. 꼭 같은 것이 없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맨날 고정된 선입관념으로 보고 듣고 판단을 해버려요. 조금 전의 사람은 그 뒤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전번 사람이 아니죠. 전번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저번에 있는 나가 지금 나가 아니죠. 정말 그럴 수 있으면 뭐예요? 자유죠. 그걸 자유라고 해요. 딱 붙들려 있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붙들려 있어요. 나라는데 일단 붙들려 있어요. 몸뚱이가 나라는 그 고정관념이 일단 붙들려요. 그것도 하나의 생각이거든요. 붙들려요. 남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념으로 그 사람을 딱 투사를 해요. 그러니까 지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지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지 생각으로. 근데 자기 생각으로 본다는 것을 전혀 몰라. 그래서 딱 이렇게 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내가 그런 선글라스를 끼고 그런 색깔의 선글라스를 끼고 저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부 다 지가 보는 거예요. 지 속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남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말로서는 쉽기도 하고 말은 쉽죠. 그렇기는 한데 만약에 실제로 이것이 그게 된다면 실제로 생활 속에서 된다면 인간관계나 그 사회의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것이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전 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전에 왔던 환자하고 지금 온 환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물론 나도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은 달라진 사람과 달라진 사람이 만나야 되거든요, 사실은. 또 자녀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전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라고 해요. 자기의 고정된 관념에 한번 꽂히면 그게 그 조건에서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모습 공식. 무조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이거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탕이 안 되면 바탕 공식이 되지를 않아. 바탕 공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요. 정견이 안 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견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백공 선생님은 윤곽과 바탕이라고 하는데,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안 서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엉뚱한 길로 가. 마이웨이를 해, 마이웨이. 그러니까 어떤 무엇이 와도 뭐다? 변한다, 헛것이다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경계가 막 보이네, 그냥. 어쩌고 저쩌고 막 경계가 보이네. 어떤 사람은 경계가 또 안 보여서 또 안다를 하네.
경계가 안 보이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또 고정관념을 갖고 있네. 경계 보이는 것이 좋고 경계 안 보이는 것이 나쁘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단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경계가 오면 뭐라? 이것이 변한다고 것이다. 자체성이 없다. 거기에 머물 수 없다. 막 모습 공식이 바로 딱 들어가야 돼. 그런데 거기에 그냥 매달리네. 거기에 매달리면 아이고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생각해. 그거 백발백중 거기에 매달려. 하여튼 모습은 변한다 것이다. 자체성이 없다. 머물 수 없다. 뭐 그 무엇이 와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용에는 꼭 같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 몇 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 여기 제공된 본문은 늘 포인트만 갖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상대성은 상대성이라면 탁 떠오르는 거 가장 특징. 자, 한마디 자득신보살님부터. 몸. 그래, 몸. 또 모습. 또 변한다. 어떤 등간보살. 네, 시간. 이런 것들이 쭉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이런 것들은 다 하면 뭐야? 차별상이라고 해. 차별이 두 가지가 똑같지 않다. 모습이 있다는 거, 변한다는 거, 시간이 들러붙는다는 것은 계속 뭐다? 차별상이라는 얘기거든.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꼭 같은 것이 없다. 내 몸도 내 마음도 꼭 같은 것을 평생 한 번도 가져볼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득신보살님 좀 무섭다. 요거 진짜 내라고 내가 얼마나 애끼고 또 안 애끼라는 말이 아닌데 애끼는데 한 번도 죽을 때까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똑같은 몸을 못 가져본다니. 이 몸을 걷어 잡을 수가 없어. 그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여기서 보림선언에서는 그런 말을 그냥 보통으로 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엄청난 얘기거든요. 뭐 딱 고정된 것이 있어야 내다 이렇게 이름을 탁 붙여주겠는데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하니까 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네. 내라고 이름을 못 붙이네. 근데 우리는 못 붙이는 이름에다 자꾸 내라고 해서 들어앉아. 머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모습을, 여기도 참 중요한 겁니다. 모습을 낮추면 벌써 양변이 생긴다는 겁니다. 크다, 작다, 이렇게 딱 상대가 생겨버린다니. 그래서 상대성이 되는 겁니다. 크다 아니면 작다, 모습이 생기면. 또 좋다 아니면 나쁘다, 길다 아니면 짧다, 이렇게 해서 모양이 달라. 전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재미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묘용 아닙니까? 이 말이거든요. 자, 조금만 5분만 쉬었다가 그 뒤에를 좀 해야겠습니다.